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오늘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뭐 한국 시장 봐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중국 뉴스들 가져와서 얘기해드리면서 또 앞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차이나 전기차는 뭐 지금 뭐 보면은 비아디가 세계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비아디의 공장을 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또 국내 뭐 K 주식들 있잖아요. 국내 증시는 코스닥 장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도 2.43%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승을 주도한 게 어디냐? 2차 전지입니다. 계속 2차 전지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금 흐름인데 2차 전지 다시 충전이 완료됐는지 뭐 금양이 1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13%.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SK 이노베이션이나 좀 저평가 받은 안 올랐던 LNF나 뭐 이런 게 또 다시 가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랑 금양이랑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간다. 진짜 이거는 뭐 예측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장세에서 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진짜 어마무시하다. 무슨 뭐 닷컴 보블처럼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제가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갈 때 엄청나게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 같은데 떨어졌다가 살짝 오르는 데드캣 바운스 같은데 또 내일도 또 폭등을 해버리면은 이것도 또 돌파해서 갈까봐 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못 들어가죠. 저는 지금은 절대 못 들어가고요.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게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추고 조정을 받을 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씩 노려보지, 지금 이럴 때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냥 투자 성향이고요. 뭐 지금 뭐 단타 하시려고 들어가셔도 되죠.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시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그냥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는 못 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또 7만 전자에서 7만 전자를 깨고 6만 전자가 또 됐네요. 그래서 69,800원이 돼버렸습니다. 야, 반도체 삼성전자는 못 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을 보면은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현금을 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굴린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해서 일단 뭐 금리가 5%가 넘어가는데 5.25에서 5.5%인데 이렇게 고수익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냥 예금에 넣죠. 예금이나 현금을 적금으로 들어버리면은 그래도 5% 이상 수익률이 돼버리니까 굳이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뭐 위험성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무위험으로도 5%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린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잘 안 몰리니까 뭐 단기간에 급등이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물론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은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린다. 왜냐? 돈이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주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금이나 채권으로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주식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현금만 갖고 있어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금 보유의 가치가 놀라울 정도이며 나같이 타고난 저축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금리가 뭐 자본주의 악이다,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금리가 어느 정도 만약에 고금리에도 경제가 좋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예전에 경제 성장률 높았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저축만 해도 자산 형성을 하고 돈 많이 벌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뭐 금리가 7%, 8%, 뭐 15% 할 때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저축을 해도. 그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노동을 열심히 해서 그 돈을 계속 저축을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따로 투자를 안 하고 리스크를 안 지고 투자를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라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저축만 해도 돈을 모으고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주식을 모을 거거든요. 네, 그래도 뭐 이런 상황이 뭐 고금리가 무조건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는 고금리가 될수록 전기차나 아니면 뭐 테슬라도 똑같겠죠. 자동차 판매하는 뭐 할부나 렌트 비용이 이자가 늘어나니까, 할부 금리나 렌트 이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자동차 수요는 감소하겠죠. 왜냐면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일시불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차는 특히나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비싼데 뭐 7천, 8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비싼데 이거를 한 번에 일시불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부나 뭐 렌트 뭐 이런 걸 하는데 리스나 근데 그런 이자가 높아버리면은 당연히 수요는 예전보다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차나 이런 뭐 판매를 하는 이런 소비재들은 금리가 낮을 때가 오히려 또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조금 더 비싼 소비재인 자동차는 진짜 이런 금리가 높을 때가 수요가 가장 낮다.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를 왜 떨어졌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 연준에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ETF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는 1.67% 올랐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리튬은 1.66% 올랐습니다. 이거에 그래서 조금씩 이제는 전기차 관련 이런 산업들이 살아나는 지금 움직임이고요. 나스닥백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10, S&P 500은 뭐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나고 제가 이거 마이너스 날 때부터 꾸준히 주워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워 가셨으면은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국 지금 제조업 지수라고 해서 PMI 지수 보니까 이 50 기준서 50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위축된 건데 지금 제조업 지수 제조업이 위축돼서 조금 뭐 디플레이션 이런 위기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제조업을 살려내야 되는데 소비가 늘어나야 제조가 많이 할 텐데 아직 소비가 잘 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제조업 PMI도 지금 비제조업 PMI 지수도 좀 계속 연속으로 내려오고 있다. 지금 뭐 4개월 연속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도 잘 못 오르는 지금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소비 진작책을 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주택 수요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소비 진작책을 중국 정부에서 내놓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 있잖아요. 신에너지차 구입 촉진 하고자 충전 인프라 개선을 확충하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 소유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의 관광 입장료 인하 뭐 비수기에는 무료로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유급 휴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면서 휴가를 갈 수 있게 그래서 휴가와 중추절 국경절 연휴를 이용해서 휴가와 관련 소비를 증대하기로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전기차 구매 때 적용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계속하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놓으니까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 관련 CATL이나 비아디나 관련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상반기에 신에너지차 전기차죠. 전기차 구매세 면제액이 8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4% 증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매세 100% 면제 혜택이 2025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44% 증가한 뭐 8조 8천억 원이 짓게 됐다. 면제액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에너지차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지금 14년부터 중국은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가격의 10%가량인 구매세 면제도 꾸준히 해왔다. 2014년부터. 그런데 원래 20년 말에 좀 뭐 이게 면제가 원래 중단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1년씩 연장이 되면서 이제는 25년까지 구매세 100% 면제를 하고 26년, 27년에는 50% 감면하는 연장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뭐 진보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판매량 데이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이나 전기차가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중국 신에너지차 생산과 판매가 올해요 705만 8천 대와 688만 7천 대로 전년 대비 각각 96.9%, 93.4%로 늘었으며 시장 점유율은 25.6%에 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순수 전기차는 536만 대로 전년보다 81.6% 늘었고 하이브리드 차는 151만 8천 대로 150% 급증을 했다. 그런데 뭐 올해 상반기에도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378만 6천 대와 374만 7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4%, 44.1%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
시장 점유율도 28.3%까지 올랐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런데 이렇게 올랐는데 주식이 왜 떨어졌냐 이렇게 보면은 작년 대비 지금 판매율 증가율과 판매율이 이런 게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왜 작년에는 120%씩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뭐 42%, 44% 이렇게밖에 증가를 못하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못 오르고 계속 바닥으로 빠진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왜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고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이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는 또 상승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 신에너지차 판매는 9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35%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V 에너지가 태국에 배터리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EV 에너지는 태국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최소 6기가와트 용량의 배터리 생산 기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V 에너지는 마켓시어가 꾸준히 서서히 우상향하는 지금 업체인데 차이나 전기차에도 들어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EV 에너지가 지난달 헝가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태국에도 전력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V 에너지는 7월 27일 태국 회사인 EV 에너지 있나 봅니다. 자회사가 양해의 각서를 이렇게 체결해서 태국에 합작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기가와트시 정도의 용량을 배터리 용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V 에너지가 이렇게 태국에서도 동남아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선하다전자입니다. 선하다전자가 헝가리에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파워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도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다전자도 지금 헝가리에 CATL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하다전자도 지금 헝가리에 공장을 짓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면은 헝가리가 아마 유럽의 전초 기지가 되나 봐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싸고 중국이랑도 가깝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인지 헝가리에 공장을 많이 짓는다. 선하다전자, EV에너지, 그 다음에 CATL 이런 회사들이 다들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점점 늘려가면서 생산량 늘리면은 유럽에서도 충분히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해서 판매가 되면은 점점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헝가리 공장을 어디가 짓는지 자세하게 보면은 CATL이 있잖아요. 헝가리의 데브레첸에 지금 토지를 매입 계약을 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EV 에너지도 지금 EV 파워 헝가리라고 해서 이런 자회사를 만들어서 원통형 배터리 프로젝트를 건설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도 헝가리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헝가리의 배터리 조립 공장을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회사들이 진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미국 IRA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이랑 협력을 해서 이런 공장을 짓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블룸버그 기사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중국 기업들과 한국의 파트너들은 한국 내에 5개의 배터리 공장을 신설해 5조 1천억 원의 이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제작되면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죠. FTA를 활용해서 진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중국 업체인 닝보 롬베이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여기가 지금 공장을 설립을 승인받아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업체가 어디 있냐면 SK온과 지금 저장 화요 코발트죠. 화요 코발트가 지금 LG화학 자회사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합작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보면은 IRA 세부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이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면은 우회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공장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글로벌 전구체 선두 기업인 중국의 CNGR 여기랑 지금
니켈 재련소 건설 계획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은 앞으로 또 이렇게 해서 또 중국이 우회해서 진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아니면 뭐 전 세계로 갈륨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최첨단 이런 무기나 최첨단 반도체 그리고 최첨단 뭐 스마트폰 이런 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출 통제를 하면은 그런 뭐라 그러지 생산이 조금 차질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륨에 이어서 드론 장비도 수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DJI라는 이런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드론의 1등 기업인데 이거를 뭐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도 이제 뭐 다장 이노베이션 이 DJI 이 회사의 수출도 지금 막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히면은 전체적으로 뭐 첨단 장비나 이런 것도 또 쓰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하고 있으면서 중국이 왜 이렇게 하냐 결국은 미국이랑 화해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패를 꺼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다가 서로 힘들어지니까 야 이제 우리 협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카드를 꺼내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전기차 EVX가 9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EVX 지금 9월에 출시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 EVX가 비아디의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자체 측정 주행 거리가 420km 수준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는지 국내 소비자에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국내에 뭐 겨울에 잘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이런 테스트를 거치면은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 토레스 EVX도 성공을 하고 테슬라 모델 Y도 성공을 한다 하면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뭐 국내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호감을 살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음에는 비아디나 다른 업체들이 진출하겠죠. 그래서 특히나 비아디가 진출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아마 비아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토레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지금 휘발유 수요는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에 따라 빠르면 내년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4년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25년, 26년에는 수요가 평준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휘발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휘발유 대기업이었던 시노펙이랑 뭐 CNPC라고 지금 중국의 석유 대기업이거든요. 이 회사들이 니오의 수압 스테이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나 배터리 충전소 이런 협약을 맺어서 지금 뭐 주유소에 이렇게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쉘 석유도 지금 니오랑 이렇게 합작을 맺어서 배터리 충전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충전 사업부로 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통의 이런 석유 대기업들이 이제는 전기차 이런 쪽으로 전기차 뭐 충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넘어가는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직원을 3만 명 뽑는데요.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기술 개발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 인력을 갈아 넣어서 3만 명의 인력을 갈아 넣어서 석박사 비중이 60%라고 하거든요. 이 인력을 갈아 넣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제 앞으로 또 저 좋은 신기술이 나올까 그게 기대되고요. 지금 3만 명 올해만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작년 말 기준 현대차가 국내 직원 수가 72,689명이고요. 기아는 35,847명인데 야 진짜 올해만 비아디는 3만 명 뽑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뽑는 인력들이 만약에 계속 기술 개발에 힘을 쓴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차 따라가는 것도 뭐 이제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아 넣는다고 하면은 돈과 인력을 갈아 넣으면은 이제는 뭐 중국이 많이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철도 운송으로 잘 팔리고 있고요. 비아디에서 이제 곧 돌핀이란 모델 있잖아요. 소형 자동차, 이 소형 전기차가 이스라엘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토3는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3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진짜 잘 팔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침투율로 보면은 이스라엘 전기차 침투율은 올해 최대 1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아디가 우즈베키스탄 란저우에서 타스켄트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쭉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비아디를 어느 정도 만드나 보죠. 만들어서 타스켄트로 뿌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철도를 타고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중국이 철도 운송으로도 이제 내륙 국가들은 거기에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배로도 또 유럽이나 아니면 멀리 있는 국가들에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앞으로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 세계로 엄청나게 팔려 나갈 것이다. 뭐 동풍 모터스의 자동차도 신장에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으로 열차로 이렇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출이 엄청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비아디가 중국 전기차가 재패를 했는지 분석했던 이런 논문이라고 하죠. 논문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3년 동안 진짜 이스라엘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중국 전기차가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기사를 이거는 전체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이거 기사가 너무 좋아서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2021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전기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3.8%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2022년, 23년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각각 10%와 16.3%로 높아져 많은 유럽 국가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이면에는 중국 전기차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 이스라엘 자동차 수입업자 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비아디와 지리가 올해 상반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의 챔피언이자 준우승자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판매된 새로운 전기차의 3분의 1 이상이 이스라엘의 여기 6개의 판매 및 서비스 센터에서 개설한 비아디가 생성한 크로스오버 SUV 아토3였다. 그래서 아토3가 이렇게 많이 3분의 1 이상 팔렸다. 그러니까 33%가 팔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비아디 수입 업체인 뭐 솔로모 모터스가 지금 비아디는 뭐 작년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한 후 곧 인수인계를 기록해서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약 14,000대의 차량이 인도되면서 전기차 브랜드 인수 목록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랑 지리, 그 다음에 홍치, 체리, 스카이웰, 에이웨이즈, 뭐 세레스, 맥서스, 뭐 JAC, 리프모터스, 오라, 뭐 점점 많은 중국 전기차 자동차 대리점과 이스라엘의 뭐 도로에 이렇게 나와 있다, 거리에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20개 넘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를 선도하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일간경제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제품은 여기에서 꽤 유명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자동차는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이나 TV도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왜 중국 자동차는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는데, 또 쭉 보면은 하다르시는 지금 중국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바이어들에게 충분히 매우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이렇게 좋아지고 이스라엘 자체도 지금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리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스라엘 정부는 2030년 이후 휘발유 또는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스라엘은 전기차 이런 드라이브를 계속 걸면서 그 중심에 중국 전기차가 계속 진출해서 넓혀가고 있다. 판매량을 넓혀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규제나 이런 정책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는 이런 자동차 회사가 비아디나 아니면 중국 전기차 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시장에서는 뭐 중국 전기차들이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리장성 모터스의 오라 커피캣 이 뻥키캣이요. 뻥키캣 전기차는 브라질에 또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뭐 브라질에도 또 수출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펑키캣 이 자동차 있거든요. 이 소형차인데 여기 이게 브라질에 8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배송은 10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월부터 인도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호주
요르단,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팔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브라질에서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출만 봐도 펑키캣 있잖아요. 지금 그레이트 장성 모터스가 이렇게 만리장성 모터스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계속 판매량이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진짜 대단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홀 모터스를 보면은 지금 쭉 유럽의 8개국, 대양주의 2개국, 아시아의 8개국, 아프리카의 5개국, 그리고 남미의 10개국 그걸 포함해서 5개의 대륙에 걸쳐 글로벌하게 입지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전기차의 대장이죠. 중국 전기차의 대장인 비아디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다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전기차 회사를 지어줘라. 그래서 지금 사우디도 비아디를 어느 정도 갖고 싶어 한다. 비아디 지분을 인수하거나 비아디 자동차를 사우디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 한다. 공장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비아디는 아예 배터리부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완성차까지 이런 거를 아예 전체 다 해버리기 때문에 부품까지 싹 만들기 때문에 비아디의 공장이 들어오면은 그 나라는 전기차를 전체적인 만들 수 있는 이런 생산 라인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들어오니까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다 비아디가 들어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니켈이 거의 최고로 많이 매장돼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중국 전기차도 그렇고 다 진출을 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기차 여기서도 말한 게 생태계 가속화를 위해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전기차 이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테슬라든 비아디든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지 공장을 비아디나 이런 테슬라한테 지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비아디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조율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아디는 이제는 내수를 넘어서 이제는 수출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네팔 히말라야에 비아디 아토3가 이렇게 팔리고 있고요. 진짜 이거 몇 년만 지나면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라. 이 수요 계속 늘어나는 수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이 생산량만 늘리고 또 점점 이렇게 유통 라인만 더 갖추게 된다면 이 판매량은 어마무시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또 무서운 게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는데 2세대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가 올해 4분기에 180 밀도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에너지 밀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1세대 블레이드 배터리가 140에서 150이거든요. 근데 180으로 나오면은 이미 3원기만큼 에너지 밀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LFP, 리튬 인산철이 완전 대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는 니오 허브라고 해서 지금 네덜란드에 유럽 최초로 다기능 서비스 센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덜란드에 지금 계속 니오가 진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런 특허가 걸려서 진출을 못한다니 이런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니오나 여타 비아디 전기차는 조용히 특히나 니오가 진짜 유럽에서는 계속 이런 니오 스페이스나 니오 하우스 이런 걸 지으면서 서서히 진출을 하고 있다. 물론 중국보다는 천천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서서히 늘려가고 있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도 계속 유럽에 짓고 있고 올해에 20개가 넘게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중국 전기차가 지금 이제 자국에서 이제 해외로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 내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얻을 것 같고요.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들 중국 말고 다른 회사들은 왜 비아디를 다 자기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 하냐. 그거는 전기차 자국 내로 왜 유치를 하려고 하냐면 자국 내에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테슬라 중국이 예전에 테슬라를 받아들였듯 비아디를 받아들여야 어느 정도 거기에 노하우
섞인 이런 뭐 근로자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어깨 너머로 그렇게 배우게 되면은 뭐 이제 자국 내 브랜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아디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비아디가 거기에 진출하면 뭐가 얻을 수 있냐?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이런 교환 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몇 배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몇십 배 오를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어떤 사람들은 뭐 1, 2는 투자하고 2차 전지를 투자하지 왜 이거에 투자하냐 막 이렇게 비아냥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자기가 주식 초보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어봤다고요. 그거 조금 며칠 내에 이렇게 단타에서 버는 걸로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웃기고요. 이게 주식이란 게 길게 5년 10년으로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뭐 그 1, 2년에 뭐 이게 앞섰다 해서 뭐 앞으로도 꾸준히 앞설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 저는 그냥 장기로 뭐 누가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런 거를 다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장기로 꾸준히 가져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 될 거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